우리 대기대순환을 이제 배웠잖아. 네. 자 그러면 지표면에 이제 바람이 불어. 근데 그 지표가 만약에 바다야. 그러면 이 해수의 순환으로 이어지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이 겉에 부분이 표층. 우리 혼합층 있잖아. 이 혼합층 부분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순환이 일어나겠지. 자, 이제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 자, 여기 적도야. 자, 적도를 기준으로 이 적도가 위도가 0이니까 0도씨에서 위도 0도에서 30도까지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 북동 무역풍이 불지. 자, 그러면 무역풍이 동에서 서로 바람 불 거 아니야. 그러면 해류의 순환이 어떻게 되겠어? 동에서 서로 불겠지. 생기겠지.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위쪽에 생길 거고 남반구에서는 아래쪽에 생기겠지. 자, 그래서 이 위에 북반구에 있는 요거를 적도의 북쪽에 있다라 그래서 얘를 북적도 해주라 그래. 자, 그럼 밑에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남적도 해주라고 하면 되겠지. 자, 밑에 있으면 남적도 해줘. 자, 그 다음에 북반구 먼저 볼게. 자, 그럼 북적도 해로 쭉 이동하다 보면은 이제 대륙을 만나게 되지. 자, 대륙을 만나면 꺾이겠지.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꺾여, 위로. 자, 위로 꺾이면 이 해류를 뭐라고 하냐면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요. 쿠로시오 들어봤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쿠로시오 해류. 처음 들어보나? 네. 이게 이제 황해 난류랑 동안 난류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위도 30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람 뭐가 불어? 편서풍이 불지. 자,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면서 해류가 생기겠지. 자, 요거를 북태평양 해류라고 해요. 자,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가 생기다가 이제 북아메리카를 만나면 다시 또 오른쪽으로 꺾여. 자, 요거를 이제 지형 이름을 따서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해. 캘리포니아 해류. 자,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아열대를 기준으로의 순환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방향이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지? 그치? 자, 이번엔 남반구를 볼게. 자, 남적도 해류가 쭉 가다가 마찬가지로 오세아니아 대륙을 만나면 얘는 이제 왼쪽으로 꺾여.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위도 30도 부근에 오게 되면 편서풍이 불지. 자, 편서풍이니까 서해 동으로 해류 생기겠지. 자, 요거를 남극순환 해류라고 해요. 남극순환 해류. 남극 쪽에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시 왼쪽으로 꺾여.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페루 해류라고 적혀 있지? 해류에 있어요. 페루 해류. 자, 그럼 이렇게 이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한시. 반시계 방향이지. 자, 그럼 얘랑 대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칭이지? 그치?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이고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반시계로 생긴다. 자, 이렇게 태평양에서의 아열대 순환, 북반구 남반구 아열대 순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 북대서양 쪽 대서양의 북반구만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대서양 기준으로 남반구는 잘 안 나오니까 대서양 기준으로 북반구만 한 번 더 볼게. 자, 마찬가지로 위도 0도씨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북쪽도 해주겠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북쪽도 해주 쭉 흐르다가 이제 멕시코 쪽에서 꺾이지, 그지?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이거를 멕시코 만류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위도 30도 올라오게 되면 편서풍 불겠지. 네. 그 편서풍이 생긴 해류, 이거를 대서양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대서양 해류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꺾이겠지? 지형 이름 따서 이것도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해류를 이제 나눠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 해류 중에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해류 있었어. 자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해류는 바람 어떤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동에서는 무역풍이야 편서풍이야? 편서풍. 아니지. 동에서 서니까 무역풍이지.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아, 네. 맞지? 자, 그럼 무역풍에 영향 받은 거 뭐뭐 있어? 북쪽도 해류. 나 뭐 있어? 남쪽도 해류 있겠지? 자, 그다음 이번에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해류. 그러니까 얘는 바람 무슨 바람에 영향 받았겠어? 편서풍이지? 자, 편서풍에 영향 받은 거 뭐뭐 있어? 지금 보면 뭐뭐 있어? 해류랑 어? 해류 아니지. 이거잖아. 남극순환 해류랑 또 뭐 있어 위에? 북태평양 해류 있지? 네. 얘는 서동 아니라 위로 가는 거잖아. 네. 다르잖아, 그지? 이해되니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누구야? 북대서양 해주지? 그지? 됐나? 자, 이번에는 동서, 서동이 아니라 이번에는 위아래로 볼게. 위도로 불러, 위도로. 자,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난류라고 하거든? 왜냐면 저위도의 물은 따뜻하잖아. 그래서 이걸 난류라고 해. 자, 그럼 난류 뭐가 있을까? 자, 지금 프로슈 해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지? 그치? 그 다음에 남반구는 누구 있겠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있겠지? 이해되나? 동쪽이.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잖아. 아, 네. 그치? 자, 얘네가 뭐라고? 난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한류지. 캘리포니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또 해류. 네. 여기서는 둘 중에 뭐야? 카나리아 해류가 한류고 멕시코 만류가 난류겠지. 됐나? 자, 간단하게 이 난류와 한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난류는 일단 온도가 어떤 거야? 해수의 온도가 높은 거지? 한류는 낮은 거지? 자, 우리 온도가 높으면 요 안에 기체들이 많이 녹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녹을 수 있죠.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기체는 잘 안 녹아.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 탄산음료 생각해봐. 탄산음료. 그럼 탄산음료 보관 어디다가 해? 냉장 온도 높아 낮아? 낮지? 달라? 고체랑 달라? 네.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 용도가 커. 그러면 이 물 안에 들어있는 용존 산소량을 생각해보면 난류는 어떻다? 낮다. 한류는 크다. 자, 그러면 산소가 많으면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많이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류에 영양분들이 많겠지? 그러면 난류에는 적을까 많을까? 적겠지? 난류는 적고 한류는 이제 많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너가 헷갈렸던 게 고체 물질. 우리가 고체 물질을 염류라고 해. 염류. 소금 같은 거?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잘 녹겠지? 그지? 그럼 온도가 높은 난류에서는 이 염류의 양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해. 염분이 높겠어? 낮겠어? 높겠지. 많이 녹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한류는 낮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자, 316페이지 볼게. 이해됐어? 이해 안 된 거 있어? 이해됐어? 뭐가 헷갈려? 그냥 해. 자, 이제 사막화를 볼게. 사막화. 자, 사막화라는 것은 사막이 아닌 그런 지형이 점차 사막이 되면서
점점 넓어지는 거야. 자, 우리가 그 대기 대수환을 봤을 때 위도 30도 부근을 보자. 위도 30도 부근을 보면 공기가 어떻게 됐지? 하강했지? 그치? 공기가 하강했어. 자, 그러면 공기가 하강하면 비가 많이 내려 안 내려? 잘 안 내리지? 아까 맑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 위도 30도인 부근이 점차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강수량과 증발량을 봤을 때 이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점차 어떻게 된다? 비가 안 오니까 작아지는 거지. 이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발량이 크고 강수량이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 식물들이 잘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차 사막이 되는 거지. 이걸 사막화라고 해. 그래서 주로 위도 30도 부근에서 많이 생기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막들이 대부분 위도 30도 부근에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부근에 주로 분포한다. 자, 사막화 지역, 사막 주변에 분포하며 건조 지역이 확대되면서 사막이 넓어진다. 자, 그러면 이 사막화의 발생 원인을 볼 건데, 자, 일단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을 나눠볼게요. 자, 자연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현상이야. 뭐 예를 들면 지표 그 수륙 분포의 변화가 생기면서 대기 대순환에 변화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상승기류가 많이 생겼던 곳인데 갑자기 상승기류가 안 생기고 하강기류가 생겨. 그러면 갑자기 비가 안 오니까 사막화가 이제 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수륙 분포의 변화인데 이 변화로 인해서 대기 대순환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이제 자연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에 따른 뭐 지속적인 이제 가뭄이 생길 수가 있다. 원래 비가 많이 오던 곳이었는데 비가 안 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인위적 원인. 이건 이제 우리 사람의 산업 활동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 자, 과도한 방목, 그 다음에 과도한 경작,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림벌채. 자,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은 이제 자연이 화월판이 되겠지. 오케이? 이런 것들. 자, 316페이지 왼쪽 한번 봐봐. 자, 과정인데 뭐 어렵진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했어. 그러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식량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래서 식량이 많이 필요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살 곳을 많이 건축을 해야 돼. 그래서 건축 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식량을 많이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과도한 방목, 그 다음에 과도한 경작이 일어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건축 자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도한 이제 벌목도 일어난다. 자, 결국 이러한 인위적인 현상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토양이 어떻게 된다? 황폐화가 된다. 토양의 황폐화가 일어난다. 자, 이것은 이제 인위적인 요인이었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자연적인 원인도 있었지. 자, 자연적인 원인은 대기 대순환의 변화. 그로 인해서 이제 가뭄이 일어나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황폐화가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지? 자, 이제 중요한 거 할 거야. 중요한 거. 엘니뇨랑 라니냐 들어봤나? 네. 엘니뇨와 라니냐 들어봤어? 아니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봤어? 이걸 처음 들어봐? 한 번씩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인데? 아니요 처음. 처음 들어봐?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그럴까? 자, 봅시다. 자, 여기 적도야. 자, 적도를 기준으로 해수 어떤 거 있었어?
해수의 순환. 적도 위아래로 어떤 순환이 있었어? 남쪽도 해주랑 북쪽도 해주 있었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해류의 순환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계속해서 바람 불면은 서쪽에 해수의 높이가 더 높아지겠지. 동쪽은 낮아지겠지. 자 그래서 좀 과장해서 그려보면 서쪽은 해수면이 높고 그 다음에 동쪽은 해수면이 낮아.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바람은 마찬가지로 무역풍이 부니까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 거야. 자 그러면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은 얘가 서쪽이고 동쪽. 자 그러면 지형 한번 볼게. 자, 동쪽은 우리 남반구 쪽에 동쪽 페루가 있거든. 페루, 그치? 자 그래서 서쪽을 보면 서쪽은 오스트레일리아 있지. 자,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혹은 페루 지역의 이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리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은 서쪽에 있는 바람이 모여서 위로 상승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상승하면 여기 저기압이겠지? 자, 여기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고기압이겠지? 자 일단 날씨 자체는 서쪽의 날씨가 맑을까 비가 올까? 비가 오겠지. 날씨가 흐려. 자 그 다음에 동쪽은 맑겠지 날씨가. 자 그리고 동쪽에서 따뜻한 물이야. 지금 적도 부근이니까 따뜻한 물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와. 그럼 이 서쪽에 이 표층 해수의 온도는 높겠지. 자 그런데 지금 서쪽의 표층 해수가 높아졌어. 근데 우리 해수가 맨 위에가 혼합층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수온 약층이고 그 다음 그 밑에가 심해층이잖아. 얘네 세 개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그 말은 혼합층이 두꺼워지면 혼합층이 무거워지니까 내리겠지, 무게로. 그러면 이 심해층에 있는 물이 아래로 더 내려가겠지. 그러면 여기 바닥이 있을 테니까 심해층에 있는 물이 다른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 심해층에 있는 물이, 서쪽에 있는 물이 동쪽으로 올라오게 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 그래. 용승. 자, 동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용승이 일어난다. 자, 용승이 일어나면은 이 용승이 일어나는 물은 온도가 어떻겠어? 낮겠지. 심해층이 물이니까. 자, 그러면 이 동쪽은 해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좀 낮아지겠지? 자, 그런데 원래 해수 온도가 높았잖아? 근데 용승은 낮아.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공존하는 거지. 그러면 따뜻한 물에 사는 생명체도 살 수가 있고 차가운 물에 사는 생명체도 살 수가 있으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되겠지. 오케이? 얘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우리가 이걸 조경수역이라고 하기도 해. 조경수역. 자, 됐지? 요게 뭐냐면 평상시야. 평상시. 자, 그러면 엘니뇨랑 라니냐 언제냐면, 자, 엘니뇨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 알겠지? 그럼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졌을 때. 자, 엘니뇨는 뭐라고?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 자, 그러면 이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서쪽이랑 동쪽으로 한번 나눠볼게. 자, 그럼 기존에는 동에서 서로 바람이 무역풍이 쭉 불었어. 근데 원래 불던 게 약해졌으니까 불다가 말겠지. 불다가 말아. 그러면 요쯤에서 공기가 모여서 상승하겠지. 자, 그러면 서쪽에는 원래 상승기류가 생겼는데 안 생기지. 그럼 원래 비가 많이 왔는데 비 갑자기 안 와. 그럼 뭐가 생겼어? 가뭄이 생길 수 있겠지. 비가 오던 곳이 안 오니까. 자, 동쪽은 비가 안 오던 곳이 주변에 비가 오잖아. 그러면 이제 안 오던 곳 갑자기 와. 홍수가 생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원래 따뜻한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달을 해줬어. 근데 양이 많이 안 와. 그럼 해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기존보다 높아지겠지? 아니, 낮아지겠지? 따뜻한 물이 더 이상 많이 안 오니까 낮아지겠지? 자, 그 다음에 동쪽은
원래 용승이 많이 일어났는데 용승이 약화됐어. 그럼 온도 어떻게 있어? 높아지겠지? 자, 해수의 온도가 높아졌어. 원래 해수의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좋은 어장이 어떻게 된다? 형성 안 되겠지.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여기에 이제 엘니뇨였고, 자, 라니냐 볼게. 라니냐. 자,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가 돼. 자, 강화가 되면 지금 일어났던 현상들이 더 잘 일어나겠지. 그러면 서쪽에서는 원래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오겠지. 그치?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래도 홍수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홍수 생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쪽은 원래 비가 안 왔는데 더 안 와. 그러면 가뭄 생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원래 높았지. 해수 온도. 근데 더 높아지겠지. 해수 온도는 더 높아진다. 자, 동쪽은 해수 온도 어떻게 했어? 더 낮아지겠지. 자, 너무 낮아져도 안 좋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좋은 어장은 형성이 안 되겠지. 이게 이제 엘니뇨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라니냐. 자, 엘니뇨는 원래 평상시에 일어났던 현상과 반대되는 거야.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가 주는 형태고, 라니냐는 원래 생겼던 그 변화가 더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돼. 자, 한번 정리해 볼게. 316페이지 보면은, 자, 엘니뇨와 라니냐, 무역풍의 변화로 인한 표층의 수의 흐름 변화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거, 라니냐는 낮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 자, 밑에 보면 평상시에 동쪽 보자. 동태평양. 자, 원래 용승이 일어나서 표층 수온이 낮다. 고기압이 분포해서 맑고 건조하다. 그 다음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높다. 그 다음 비가 많이 내린다 였는데, 엘니뇨가 되면 용승 약화가 되고 강수량이 증가해서 홍수랑 폭우 발생한다.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심해진다. 산불이 생길 수 있다. 됐지? 자, 라니냐면 용승 더 강화되겠지. 동태평양 용승 강화되고, 그 다음에 강수량은 더 감소되고,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증가하여 홍수와 폭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314랑 317 해봐. 아까 314 안 했지? 핸드폰이냐? 네? 22요. S22? 네. 전화 문제. 응? 전화 온다고?